오늘은 20세기 가장 독창적이고 강렬한 화가 중 한 명인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멕시코가 낳은 이 위대한 화가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불굴의 예술혼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프리다 칼로.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자화상과 색채, 그리고 멕시코의 정열이 떠오르는 화가입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그려낸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7월 6일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자신의 출생 연도를 1910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멕시코 혁명이 시작된 해로 자신을 새로운 멕시코와 함께 태어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다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개성과 자의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으로 사진작가였고 어머니는 스페인계와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멕시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은 훗날 프리다의 예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다의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 것은 6세 때였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그녀는 9개월 동안 침대에서 지내야 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체력을 기르도록 권투, 축구, 수영 등 당시로서는 여자아이에게 흔하지 않은 운동들을 시켰습니다. 똑똑하고 활발했던 프리다는 1922년 15세의 나이에 멕시코에서 가장 명문인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교생 2,000명 중 여학생은 단 35명 뿐이었는데 프리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을 전공하려 했으며 당시에는 화가가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 9월 17일 프리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8세의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전차와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참혹했습니다. 버스의 손잡이가 프리다의 골반을 관통했고 척추는 3군데나 부러졌으며 쇄골과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11군데나 골절되었고 오른발은 으스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프리다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3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개월씩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에는 각종 보조기구들을 착용해야 했고 극심한 고통은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프리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를 위해 어머니는 특별히 침대 위에 거울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천장의 거울을 보며 자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프리다 칼로 예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28년 프리다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당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갔습니다. 리베라는 그녀보다 21살이나 많은 거장이었지만 프리다의 그림을 보고 즉시 그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그림에는 진정성이 있다. 그림을 계속 그려라라고 말한 리베라의 격려는 프리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1929년 프리다가 22세, 리베라가 43세일 때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라고 불렸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리베라와 작고 마른 프리다의 외형적 대비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강렬한 개성을 가진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프리다는 리베라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4년간 거주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욕에서 지내며 그녀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동시에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1932년 디트로이트에서 유산을 경험한 프리다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프리다의 예술은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초현실주의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프리다 자신은 나는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내 현실을 그릴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대부분 자화상이었습니다. 전체 작품 143점 중 55점이 자화상일 정도로
자신의 내면과 육체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라 고통과 사랑, 죽음과 삶, 여성성과 모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프리다의 작품에는 멕시코의 전통 문화와 신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상징들, 토속 신앙의 요소들, 멕시코의 독특한 색채 감각이 서구의 회화 기법과 만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두 명의 프리다는 이혼 당시의 복잡한 심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나는 유럽식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 다른 하나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프리다로 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프리다와 디에고의 결혼 생활은 격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외도를 일삼았고, 특히 디에고는 프리다의 여동생과도 관계를 가져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1939년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1년 후 재결합했습니다. 이 시기 프리다는 미국의 사업가 넬슨 록펠러와도 관계를 가졌고,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와도 연인 관계였습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에게 쫓겨 멕시코로 망명와 있었는데 프리다와 디에고가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프리다의 연애사는 복잡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디에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내 인생에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전차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다. 디에고가 더 나빴다라고 썼을 정도로 그에게 깊이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1938년 프리다는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듬해에는 파리에서도 전시를 가졌는데 피카소를 비롯한 유럽의 거장들이 그녀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초현실주의의 거장 앙드레 브루통은 프리다를 초현실주의 작가로 인정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프리다 자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었고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리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고 극심한 고통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그녀는 희망의 나무여, 굳건히 서 있어라 같은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950년 프리다는 9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척추에 뼈를 이식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감염으로 인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고 진통제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프리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이젤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1953년 프리다는 멕시코에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의사들이 외출을 금했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전시장에 나타나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프리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괴저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무릎 아래부터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프리다에게 신체 일부를 잃는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1954년 7월 13일 프리다 칼로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폐색 전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 출구가 즐겁기를 바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다의 장례식은 멕시코 전체가 애도하는 국장 수준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관에는 공산당 깃발이 덮였고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조문했습니다. 유해는 화장되어 코요아칸의 생가에 안치되었습니다. 프리다가 세상을 떠난 후 디에고 리베라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7월 1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생전에는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후 그녀의 진가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프리다는 여성 예술가의 선구자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현재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매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6년 그녀의 작품 뿌리는 560만 달러에 낙찰되어 라틴 아메리카 예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리다의 영향력은 미술계를 넘어 패션,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2002년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프리다는 그녀의 생애를 다루어 큰 관심을 끌었고 살마 하이եկ이 프리다 역을 맡아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리다가 살았던 코요아칸의 생가는 프리다 칼로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집은 라 카사 아술파란 집이라고 불리며 프리다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말했던 프리다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용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 그녀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 고통과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